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지난 시간에는 칼스의 발전 단계를 봤습니다. 우리의 그 인터넷 역사나 컴퓨터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무기 조달 또는 군수 물자와 관련된 또 군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 생활에까지 접하게 되는 그런 루트를 봐왔습니다. 칼스의 발전 단계 보면은 1985년도 무기조달 매뉴얼의 그 디지털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88년도에 각종 군수물자의 조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제조산업의 분야를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에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자상거래의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 그래서 그 칼스가 변화온 초고속 상거래 시스템까지 연결되기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칼스의 발전 단계를 저희가 지켜와 봤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경을 알아봤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 한번 잠깐 교재 전부 다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교재에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19페이지. 19페이지 보기 전에요. 그 17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1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모바일 인터넷 환경과 더불어 사용자 단말기로서 모바일 폰의 인터넷 접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비즈니스 분야를 모바일 비즈니스라고 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모바일 인터넷 환경과 더불어 사용자 단말기로서 모바일 폰의 인터넷 접속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비즈니스 분야를 모바일 비즈니스다. 현재 모바일 비즈니스는 우리 생활과 주변에 없어서는 안 될 PC 앞에, 즉 컴퓨터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보다 항상 휴대가 간단하고 이동성이 좋은 모바일 비즈니스, 즉 모바일 비즈니스는 M 비즈니스 또는 M 커머스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모바일 비즈니스가요, 모바일 비즈니스, 요거를 이제 우리가 M 비즈니스라고 얘기합니다. M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M 비즈니스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죠. 하나는 M 비즈니스 또는 이걸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다시 이제 두 가지 얘기한다면 M 비즈니스,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E 비즈니스, M 커머스죠. 즉 모바일로 이루어진 비즈니스,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상용화, 요거를 모바일 비즈니스를 다시 얘기하면 M 비즈니스 또는 M 커머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밑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한 분야 또는 확장된 분야로 생각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많이 좀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교재를 참조하셔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쿼터스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실용적인 사례 한 가지로서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RFID의 활용이 있습니다. 그 RFID의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센서 기술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 나올 때 또는 주차장의 차단기가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카드나 물체를 통해서 RFID 접촉되지 않고 멀리서 센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이제 RFID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RFID 이런 그 기술을 이런 RFID의 활용이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 의한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의 연결 범위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와 같이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을 초연결하는 거죠. 사람과 사물, 그 다음에 공간과 데이터. 요거를 이제 IoT라고 얘기합니다.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 뭐 굳이 영어로 적는다면 인터넷 오브 띵스. 요거를 우리가 IoT라고 그러는데 IoT의 구성은 사람과 사물과 또 뭐예요? 공간,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우리 그러면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IoT에 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4차 산업을 통해서 4차 산업에 통한 이 IoT 문화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온다 아니면 또 다른 쇼핑을 하러 간다 그럴 때 학교나 어디에 또 회사를 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 아침에 시간을 약속할게요. 9시까지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아침에 누가 깨워주나요? 자명종이 깨워주죠. 자명종이 뭐죠? 웨이크업폰이죠. 자명종 시계. 웨이크업폰을 통해서 자, 제가 여러분들 9시까지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자, 기상시간 따져볼게요. 기상시간이 9시에 오기 위해선 7시 반에 일어난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식사시간 잠깐만요. 자, 식사시간을 한 30분으로 잡아볼게요. 식사시간 그 다음에 식사시간 일어나자마자 뭘 하죠? 세면을 하겠죠. 얼굴 세수를 하죠. 기상은 하지만 세면 또는 이거 세수, 워싱 요거 한 20분 정도 잡고요. 또 세면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식사를 한 30분에서 40분 잡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집에서 학교까지 또는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한다면 회사까지 이게 30분 자동차를 이용해서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간다면 전부 얼마나 걸릴까요? 20분, 40분으로 잡고요. 1시간 반이 딱 걸리네요. 그럼 학교에 도착하는 시간이 9시예요.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볼 게 있는데, 기상시간 7시 반에 이 전화벨이 울리죠. 여러분들 그 알람이 있죠. 알람이 7시 반에 일어나고, 자, 세면을 하고 20분 세면을 하고 식사를 3, 40분 정도 먹어요. 그러면 그리고 바로 집에서 자동차를 통해서 학교로 가는데 30분 걸리고, 그러면 9시까지 도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인터넷 오브 띵스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비쿼터스 즉 그 유비쿼터스 비즈니스에서 RFID 기술, 즉 비접촉 센서, 그러니까 나와 1대1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가 주차장을 건널 때 차단기가 있죠, 그죠? 이게 차단기가 어때요? 위로 올라가죠, 그죠? 여기서 자동차가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해서 가면 이쪽 진행 방향으로 간다면, 이 차단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 센서가 이쪽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물체가 있을 때 이게 올라가게끔 하는, 닿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그것을 센싱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있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RFID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비즈니스에서 관련되어 있는 이런 IoT 관계, 여러분들 교재에 이 18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18페이지 보시면, 사물 인터넷에 의한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의 연결 범위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와 같이 사물, 사람, 공간, 데이터 등을 초연결하는 정보 기반에서 유무선 네트워크의 통합이다.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통합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서비스 기술이에요. 자, 복잡하죠. 이게 얘기를 했을 때는, 자, 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할 때 여러분들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서, 자, 가정을 할게요. 어떤 가정을 하냐면,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도로상에서, 보이나요? 보이네요.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언제?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7시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때요? 차들이 많이 밀리겠죠. 사고가 났으니까. 이 어때? 여기는 교통 정체가 되겠죠. 이 정체가 됐다는 건 뭐예요? 차가 집에서 학교까지 30분이 걸렸던 것이 도로상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통이 정체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교재에서 읽었던 것처럼 공간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사람과 사물, 공간과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7시 30분에 알람을 열어놨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유선과 무선을 통해서 기상시간이,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상시간이, 교통정체가 약 30분 정도를 보고 가상을 합니다. 이걸 교통사고의 그 평균과 그런 걸 가상해서 알람 시간이 몇 시에 울린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7시에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 예를 들어서 전에는 7시 20분이니까 50분에
토스터기 있죠. 여러분들 빵 굽는 토스터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빵이 50분에 다 구워집니다. 로스팅이 되는 거죠. 빵이 로스팅이 되고 커피가 또 로스팅이 돼서 드리핑 되는 거죠. 그래서 커피가 준비가 되고 토스터가 빵이 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상의 교통사고는 7시에 났어요. 기상시간은 7시 30분이었는데 자동적으로 인터넷과 사물과 공간 데이터를 통해서 알람 시간이 7시로 자동으로 깨워줍니다. 나를. 그리고 세면을 하기에 20분이 지나고 이미 7시 50분에 토스터가 구워져야 되는데 이미 7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토스터는 몇 시에 구워질까요? 한다면 한 7시 30분에 구워져야 되겠죠. 그죠? 7시 30분에 토스터가 구워지고 그 다음에 커피가 내려지는 거죠. 내가 알람 시간을 조정하지 않았는데 알람 시간을 7시 30분으로 알람을 해놓고 잠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서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랬는데 내가 자는 동안에 교통사고가 내가 집에서 학교로 가는 그 사이의 길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교통사고가 일어난 요 시점, 7시 시점에서 인터넷이 갑니다. 어떤 게요? 데이터가 어디로 가요? 가상시간의 알람 시간을 7시 30분에서 몇 시로 당겨요? 7시로 당긴다는 거죠. 그럼 내가 자다가 보통 때 7시 30분을 더 자야 될 텐데 일찍 알람이 울리겠죠. 내가 해놓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는 7시에 일어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교통사고로 인해서 알람이 빨라졌다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면을 합니다. 20분 정도 머리도 감고요. 그리고 이미 보니까 원래는 언제 토스터하고 커피가 드리핑이 됐을까요? 원래는 7시 50분에 됐는데 어때요? 이 사고 때문에 알람이 빨라지면서 토스터기와 커피의 드리핑이 더 빨리 7시 30분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7시 30분에 먹고 집에서 자동차로 학교에 갈 때 도로상에 사고가 나서 학교를 늦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교재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에서 5번째 줄에 있어요. 위에서 5번째, 4번째 볼까요? 한편 이라고 나오죠.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에 의한 이 비즈니스는 이게 IoT에 관련된 이 비즈니스예요. 그 인터넷의 연결 범위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와 같이 사람과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을 초연결하는 정보 기반에서 여기에는 유선이 되어 있지만 또 무선으로 되어 있는 건 어때요? 집에서 학교까지의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 다 무선으로 되어 있죠. 기상시간에 일어나는 알람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유무선 네트워크의 통합, 사이버 공간과 물리 공간의 통합 이런 거는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도로의 교통망을 보는 사이버의 공간과 물리 공간의 통합이에요. 실제로 사고 난 그 물리적 공간, 그 통합,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등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맨 밑에 보면 표 1-4에 산업혁명 단계가 나오는데요. 1784년 전기관이 나왔을 때 이걸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보고요. 2차 산업혁명은요. 1870년도에 상업용 발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1969년에 군대에서 여러 가지 작전과 또는 그 군수물자, 무기 제조 등에 필요한 제조 공정과 데이터를 받기 위한 인터넷이 3차 혁명에 들어가고요. 4차 혁명이라고 한다면 2016년부터 유비쿼터스, 그 다음에 모바일, 센서, 머신러닝은 어디서 나오나요?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밑줄을 여러분들이 좀 쳐놓고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이 비즈니스의 구성과 유형인데요. 1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19페이지에 이 비즈니스의 구성과 유형. 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형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는요, 어떤 큰 쪽에 포괄된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이 비즈니스 안에 전자상거래가 들어가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전부 합쳐서 본다면 이 비즈니스와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는 서로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쭉 공부를 하면서 보면 이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구성과 유형 여러분들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 교재 19페이지 이 비즈니스의 구성과 유형. 이 비즈니스의 교재 19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비즈니스 구성과 요소인데요. 자, 그 첫 번째 요소로 해서 이 비즈니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비즈니스의 요거는 이 비즈니스라고 할게요. 이 비즈니스의 구성 어떻게 짜여져 있나? 그게 보시면요.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응용 계층에는 직접 마케팅이 들어가 있고요. 온라인 마케팅, 전자정보, 전자구매, 그리고 B2B, 익스체인지, 협업거래.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밑에 응용 계층, 그 다음에 지원 서비스 계층, 기반 계층. 요거는 이 비즈니스 구성체계의 사례를 들어놓은 건데요. 크게 제목을 본다면 응용 계층과 지원 서비스 계층, 기반 계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하는 요소들, 즉 법규나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관계자, 서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서로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이해관계자, 또 법규나 규제, 그 물건에 대한 법규나 규제, 판매에 대한 법규나 규제, 구매에 있었을 때 반품에 대한 법규나 규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물류 서비스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택배로 보낼 것인가, 화물로 보낼 것인가, 항공으로 보낼 것인가, 그다음 사업 제휴 등과 같이 여러 구성 주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업 환경 또는 이 비즈니스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응용 계층과 이 비즈니스 구성에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응용 계층. 그리고 두 번째 지원 서비스 계층. 지원 서비스 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반 계층. 기반 계층.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이제 저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세 개로 나누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 뒤에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알기 쉽게 간략하게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정리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2강에서는 비즈니스 구성 요소, 응용 계층과 지원 서비스 계층, 그다음에 기반 계층에 대해서 그 계층에 어떻게 표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